다들 일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텐데 제가 대신에 투자 포인트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었어요.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 거 대비해서 SK텔레콤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바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예상되는 DPS는 3,400원이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6.92%입니다.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92%면 굉장히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SK텔레콤은 최근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최근에 SK텔레콤은 3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3천억 전부를 소각을 한 게 아니고 오른쪽을 보면 2천억만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텔레콤은 경기 침체 시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 중국과의 대만 갈등, 부동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랑 코스닥, 나스닥이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 10년 동안 실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빠지거나 드랍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랑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고 마켓시어가 1등입니다. 독보적인 1등이에요. 오른쪽을 보면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을 보면 KT랑 LGU 플러스를 합쳐야 거의 51% 정도가 나오는데 SK텔레콤은 혼자서만 48%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켓시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I, UAM,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구독 사업 등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 사업만 하고 있고 요거 내수 시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SK텔레콤은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성장 동력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알뜰폰 사업이 있죠. 알뜰폰 사업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뜰폰이 이때까지 점유율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요거로 주가가 떨어지려면 진작에 떨어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점유율이 오르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대신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한번 리스크로 일단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제사통신사랑 스타링크입니다. 요것도 어찌 보면 알뜰폰이랑 마찬가지인데 얘네들도 전국의 통신망을 깔라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대신 이용해서 들어가거나 이거는 어찌 보면 알뜰폰이랑 다름없거든요. 스타링크는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링크 안테나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따라오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통신사업이랑 은행이랑 증권이랑 보험주들은 정부 규제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어찌 보면 통신사업들의 주가가 좀 잘 못 가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00년도 이때쯤은 IT 버블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후로는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랑 2차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는 아닙니다. SK텔레콤은 전형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지만 주가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은 내수 사업 중심이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SK텔레콤 자체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AI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UAM, 구동 모델과 같은 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매출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랑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좀 괜찮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내 통신 독과점 사업이고 MS 1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투자 리스크로는 치고 들어오는 알뜰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제사통신사 그리고 스타링크 이슈가 있죠.
그리고 요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따르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재미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내수 사업 중심이고 인구 감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어찌 보면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더라도 ISA 계좌, IRP 계좌 이런 식으로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운영하셔서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